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자열의 포매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자열의 정의와 문자열의 연산, 그리고 문자열에 관련된 여러 몇 개의 메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은 내용도 많고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와 다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의 포매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포매팅을 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자열이 제공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으로는 이제 F스트링을 이용한 문자열의 포매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3에서 F스트링을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포맷 메소드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드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한 문자열의 포매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자열 포매팅 메소드를 살펴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스트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로필이라는 것은 문자열에 길이를 주고 gfill이라는 메소드의 의미는 이제 제로필을 줄여서 쓴 건데요. 주어진 길이 내에서 문자열을 채우고 문자열을 오른쪽부터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0으로 채워넣는 것을 우리는 gfill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메소드는 사실 문자열 이제 단어보다는 영문자 단어나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일상생활 용어보다는 숫자와 관련된 표현이 많은데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스트링에서 제로필을 사용한다면 나머지 부분 5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0으로 채워넣는 수학에서 많이 포매팅을 하는데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메소드는 센터인데요. 센터는 주어진 길이만큼에서 가운데를 문자열로 채우고요. 나머지 부분을 공백으로 채우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iJust는 문자열을 오른쪽으로 채우고 길이 내에서 주어진 길이 내에서 오른쪽으로 문자열을 먼저 채운 다음 나머지를 공백으로 채우는 메소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aJust도 제공하는데요. aJust는 문자열을 레프트 왼쪽부터 채우고 나머지를 공백으로 채우는 메소드입니다. 또한 aJust와 iJust는 센터와 다르게 길이와 함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캐릭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를 별을 제공한다면 먼저 오른쪽에 문자열을 채우고 나머지 부분을 별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Just 또한 길이와 이제 우리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문자를 제공한다면 왼쪽에 먼저 문자열을 채우고 나머지 공간을 샵으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스를 제공하는 포매팅 메소드의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주어진 길이보다 긴 길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자열의 길이가 주어진 길이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온라인을 살펴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냥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Just, iJust 또한 문자열의 길이보다 작은 길이를 제공하고 이렇게 캐릭터를 넘긴다고 하여도 일단 문자열을 채우는 게 먼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 채우기 때문에 남은 공간이 없어서 주어진 문자로 공간을 채우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소드 이외에 이제 파이썬이 제공하는 포매팅에는 F스트링이 있고요. 그리고 포맷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연산자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밝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주로 F 스트링, 포맷 스트링을 더 사용하기를 권장드리지만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나 코드에는 포맷이나 퍼센트 연산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퍼센트 연산자인 경우에는 파이썬 버전이 2인 경우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포맷도 3의 초기 버전 3.7 이전 버전에는 포맷 메소드를 이용해서 포매팅을 한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포맷 스트링을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남의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전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포맷 퍼센트 연산자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퍼센트 연산자는 이렇게 퍼센트로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문자열의 타입을 정확히 제공해야만 포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 전달하게 되면 에러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사용할 때는 가로로 묶어서 드린 숫자 순으로 인티저는 여기서 i는 인티저를 나타내는 부호고요. 그래서 숫자를 전달해야 적절하게 포매팅 되고요. s는 스트링의 약자이기 때문에 스트링을 넘겨줘야만 제대로 포매팅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하나 넘겨볼 텐데요. 아스키 코드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HR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했었는데 여기서는 포매팅을 이용하면 적절히 70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를 이렇게 C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고요. 주의할 점은 퍼센트로 연결된 연산자는 해당 뒤에 있는 퍼센트 뒤에 있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 퍼센트로 된 이제 코드로 바꿔서 치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여러 개를 쓸 때는 가로를 묶어서 순서대로 값을 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을 살펴볼 텐데요. 포맷의 경우에는 문자열에서 제공하는 연산자고 그래서 몇 가지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문자와 이제 숫자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포맷은 이제 중괄호로 우리가 포매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문자열을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포맷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하면 메소드를 이용하면 name, age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중괄호에 뒤에 있는 변수를 채워 넣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채워 넣는 방법은 중괄호의 개수를 보고 순서대로 포지션의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맷 메소드는 뒤에 있는 데이터의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그 순서는 0부터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포맷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넣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앞에 넣고요. 첫 번째 거를 인덱스 1을 첫 번째 대괄호에 넣을 수 있고요. 인덱스 0번인 name을 두 번째 중괄호에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의 포매팅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형태가 디트나 그렇죠? 코리아 형태로 되어 있을 때 포매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자료 구조를 전체를 넘겼을 때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은 리드 스코어로 접근하는 게 아닌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순서대로 접근하기 때문에 0번째 데이터에서 0번째 데이터 가져오고 0번째 데이터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75, 첫 번째 데이터인 75가 영어 점수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쪽 부분이 0이 변수 이름이 아닌 뒤에 포맷에 전달된 변수 값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와 똑같이 파이널 스코어가 딕트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파이널 스코어도 똑같이 이름이 아닌 0번째 변수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뭐죠? 이거 다운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여기는 똑같이 우리가 키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운표 없이 전달하는 게 좋겠네요. 다운표로 연결될 때는 따로 여기에다가 원래 키값을 딕트 키값을 접근할 때는 다운표를 사용했었는데 다운표 사용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포맷도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현재 추천드리는 방법은 f스트링이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f스트링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열 앞에 f라는 문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f스트링의 장점은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가로 안에 우리가 변수를 직접 넣어서 포매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위에 보시는 포맷 메소드를 이용한 거의 차이점은 이렇게 직접 변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포맷과 같이 문자열이 길어질 경우 뒷부분에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순서를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f스트링은 직접 변수의 이름을 통해서 포매팅 하기 때문에 실수할 그런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데이터의 경우도 변수의 이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포맷스트링은 포매팅 하게 되고요. 파이널 스코어 또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냥 딕셔너리의 키값을 접근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파이널 스코어에 제가 스펠링이 틀렸는데 파이널 스코어에 딕트에 접근하듯이 접근하면 돼서 훨씬 더 포맷이 지원된 이유는 퍼센트 연산자보다 더 직관적이어서 지원이 됐는데 그보다 더 직관적인 f스트링을 사용하는 게 가독성과 오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포매팅의 이제 활용인데요. 포매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을 채워넣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든지 값을 이제 바이너리나 아까 봤듯이 우리가 아스키 코드로 변경시킨다든지 그러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예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포매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형식은 숫자와 그리고 문자열, 불리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숫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숫자는 이제 정수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자열의 포매팅부터 보겠고요. 문자열의 포매팅에서 사용되는 이제 코드들은 아까 봤듯이 채우는 거, 그리고 문자열의 위치, 센터인지 문자열을 오른쪽부터 채울 것인지 왼쪽부터 채울 것인지를 나타내는 얼라인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을 얼라인 할 때 그것의 길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길이는 아까 메소드에서 제공한 것과 같이 문자열보다 크기가 작으면 얼라인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채울지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직접 예를 보게 되면 문자열의 이제 포맷 메소드와 F 스트링을 둘 다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포맷 메소드 또한 많이 사용한 곳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포맷 메소드를 사용한 코드를 읽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문자열을 정리해서 포매팅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중괄호 뒤에 그렇죠? 0번이라고 쓰면은 첫 번째 포맷에 전달된 수 중에 첫 번째를 이 중괄호에 채워넣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전달된 값의 포매팅은 세미콜론을 연결해서 나타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지 이제 길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10을 전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의 길이만큼을 포매팅 길이로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왼쪽부터 채워넣고 나머지를 공백으로 채워넣게 됩니다. 그 얼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등호, 오른쪽을 입을 벌리고 있는 부등호를 볼 수 있고요.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부등호를 사용하게 된다면 오른쪽부터 문자열을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를 공백으로 채우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공백이 아닌 별을 제공하게 된다면 오른쪽부터 10칸 크기에서 오른쪽을 문자열을 채우고 나머지를 별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똑같이 샵을 넘기고 부등호를 반대로 한다면 이제 문자열을 왼쪽부터 채우고 나머지를 샵으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자열은 위에서 봤던 것은 이제 R 저스트와 같고요. 그리고 별 10을 넘기고 별을 넘기는 거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보다는 포맷을 이용한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포맷이나 F스트링을 이용한 포매팅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위와 동일합니다. 센터도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데요.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으로 뭐 할 수 있고 하겠지만 퍼센트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퍼센트로 채우고 센터는 위로 꺽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이거와 해당되는 이제 연산자는 없죠. 만약에 공백으로 한다면 이것은 센터와 같고요. 또 센터와 달리 공백으로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자열을 통해서 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매팅 방법은 F스트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F스트링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순서가 아니라 그렇죠. 문자 변수의 이름이 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트링을 놓고 이 포매팅 위치에 넣을 값은
my 스트링, my 언더바 스트링이고요. 얼라인은 왼쪽, 그리고 10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넣을 수 있는데 위와 동일하게 샵을 넣어보겠습니다. 샵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센터는 센터, 그리고 샵으로 하면 10칸의 크기에 센터로 얼라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샵으로 채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정의어는 이것 이외에는 많이 쓰이지 않고요.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문자열을 센터인지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문자열의 포매팅의 다음에는 이제 숫자의 포매팅을 보겠습니다. 숫자의 포매팅에서 사용될 것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정수를 나타낼 때는 0과 with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또는 이제 콤마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수점의 경우에는 0과 with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컴마는 그룹핑 옵션에 해당하는 건데 언더바도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겠고요. 그리고 이진법 등의 이진법 8진수,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실제 예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 두 개의 수를 포매팅 길이, 여기서 이제 0과 with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with는 문자열 위에서 봤던 문자열의 포매팅과 같습니다. 일단은 포맷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채워 넣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값을 채워 넣을 때는 이제 중괄호로 채워 넣고, 포매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준다. 그리고 with는 10자리 해볼까요? 그래서 10자리 하게 되면 오른쪽부터 채우고 나머지를 공백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로필, Z필 같은 메소드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길이 앞에 0을 붙임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0으로 채우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F스트링 또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 포맷 메소드와 다른 점은 변수를 직접 전달한다는 거가 있겠고요. 똑같이 숫자는 제로필 이용한다고 했었죠. 10 하면 이것은 숫자열의 메소드인 과 같습니다. 길이는 10이고 같다는 거. 그래서 포맷 메소드보다는, 포맷을 해주는 문자열의 메소드보다는 우리가 문자열의 포매팅, F스트리라든지 포맷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봤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컴마 하나 남았죠. 정수는 컴마 하나 남았는데, 컴마의 용도는 숫자가 길어질 경우에 천 단위에서 컴마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천 단위로 컴마를 찍어서 읽기 편하게, 여기는 100만이죠. 그렇죠? 10억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억인가요? 10억 이렇게 사우전드, 밀리언 이런 식으로 수를 읽기 편하게 해주는데 사용합니다.
이제 소수점 볼게요. 소수점 또한 길이와 0으로 채우는 거 둘 다 동일합니다. 한 번에 보면 여기 보듯이 숫자가 하나일 때는 숫자를 순서를 기입하지 않을 때는 넣어진 순서로 값을 넣어주게 되기 때문에 0을 생략해도 되고 숫자를 채워놓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우게 되겠죠.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15로 채워놓게 되고 스트링 또한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나의 이름을 직접 쓰고 0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수는 위스와 제로필 위에 프리시전이라는 게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 소수점 이하의 개수를 지정하는 등에 나타나게 됩니다. 길이를 쓰고 점 한 다음에 소수점 몇 개까지 쓸 건지 낼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똑같이 스트링으로도 15.3 하게 되면 똑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와 실수의 포매팅 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바이너리인데요. 바이너리 8진수 그리고 16진수에 해당하는 포매팅입니다. 실제 넘겨주는 값은 우리가 myint 값을 넘겨줄 건데 이것을 바이너리로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그 수를 직접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전달해 주지 않고 바이너리를 표현하려면 콜론 뒤에 이렇게 b라고 마지막 부분에 b라고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를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넓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넘기면 10보다 넘어가죠. 15해서 명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백으로 채우는 것을 넣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32비트를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겠죠. 메모리의 하이 비트가 이제 해당 수로 채워지고 나머지 수는 0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바이너리뿐만 아니라 5를 넣으면 8진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x를 넣게 되면 16진수를 주어진 수를 16진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당 문자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2, 3, 5, 3, 3일 경우에는 이 수가 10진수인지 8진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자열 앞에 8진수의 경우는 0b를 붙였었고 8진수의 경우는 0,5를 붙였었고 0문자 5를 붙였었고 16진수의 경우는 0x를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열로 나타낸 수는 이렇게 b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16진수인지 예측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명확히 숫자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프리픽스 접두어로 0b, 05, 0x를 붙이게 되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은 이 앞에 0b 이렇게 바이너리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방법, 포매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샵을 포맷 앞에 붙이게 되는 자동으로 앞부분에 바이너리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자열이 붙게 되고요. 똑같이 샵을 붙이고 5를 쓰게 되면 이렇게 숫자 이외에 문자 두 개, 5, 5를 붙이게, 0, 5를 붙이게 됩니다. 같이 샵하고 x를 하게 되면 포맷을 사용한 경우는 얘는 위와 같은 포매팅 샵은
포맷 스트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하게 되면 바이너리 표 스트링 y 10011인가요? 이 수를 우리가 팔진수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샵을 쓰고 5를 쓰면 되고 16진수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샵을 쓰고 x를 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자열은 우리가 내장 함수인 bin과 같게 되겠고 이진수는 bin과 같고 팔진수는 oct 마이너스와 같고 16진수는 x와 같다.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되겠지만 이건 이제 호불호가 있겠고요.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이너리의 연산을 할 때 숫자만 가져와 쓰게 된다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자를 가져와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문자열의 포매팅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번 시간에 문자열의 정의, 문자열의 연산, 문자열의 메소드와 그리고 오늘 문자열의 포매팅까지 파이썬에서 다루는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를 보면서 질문이 있거나 또는 궁금한 점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에 대한 피드백 또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